수열의 첫 번째 단원 등차 등비 수열입니다. 자, 먼저 우리 등차 수열부터 봅시다. 자, 등차 수열도 그렇고 등비 수열도 그렇고요. 자, 어떤 수열들은 자, 요렇게 정리합니다. 먼저 일반항 정리하고 중항을 정리하고 합을 딱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등차 수열이란 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봐봅시다. 자, 등차 수열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A1, A2, A3 쭉 가가지고 AN-1, AN. 자, 요렇게 이제 1항부터 N항까지가 있는 어떤 수열이 있을 때, 자,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이것의 차이와 이것의 차이가 다 D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AN-1이 D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한 것을 등차 수열이라 그러고요. 이때 요 D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공차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은 그냥 뭐 A1일 것이고, 그죠? A2는 A1 플러스 D가 될 것이고요. A3는 A1 플러스 2D가 되니까 쭉 가가지고 우리가 뭐지? 일반항 AN은 3이니까 2D, 2니까 1D. 자, 그러면 AN이니까 A1 플러스 N 마스 1D. 자, 이것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 자, 여러분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자,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어떤 상황인지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자, 이거와 별개로 반드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등차수 일반항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한번 옆에다 같이 한번 쓰고 시작합시다. 뭐냐면은 등차수열 일반항의 자,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어떤 수열에 자, 일반항이 특정한 모양을 이루어주면은 이것은 무조건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다. 또는 거꾸로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냐면은 자, 결론부터 쓸게요. AN은 PN 플러스 Q입니다. 즉 N에 관한 일반항 AN이 N에 관한 1차식이면 이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전개를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걸 전개해 보시면 A1 플러스 자, 이거 분배했더니 자, DN 마스 D 정리해 봤더니 자, DN 플러스 A1 마이너스 D 이게 일반항이거든요. 자, 그래서 등차수 일반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N에 관한 1차식이 되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한 개만 더. 자, PM 플러스 Q N에 관한 1차식이면 등차수 일반항인데 한 개만 더요. 이때 이 등차수열의 공차는 이 N의 개수 있죠. N의 개수 P가 바로 공차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만약 어떤 수일 일반항 AN이 이렇게 있는 거다. 마 3n 플러스 5가 있으면 여기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공차가 바로 그냥 마 3이라고.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이건 등차수일일 거거든요. AN은 이건 등차수일인데 n의 개수가 마 3이니까 공차 마 3이고요. A1은 그냥 n차례 1 넣었더니 2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바로바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제 등차 중항입니다.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항은 항인데 중항, 가운데 항, 그죠? A와 B와 C가 이 순서로 등차수를 이룰 때, 자, 그러면 이건 어떤 관계? A, B, C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A와 B의 차이와 B와 C의 차이가 똑같은 거고. 자, 차이가 똑같다는 것은 이 B가 A와 C의 중점이잖아요. 자, 그럼 B는 어떻게 봅니까? 중점은 어떻게 구해요? 2분의 2개 더한 거죠. 그것을
등차 중앙이라 그러고 이 값이 b가 된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했더니 자 요렇게 2b는 a 플러스 c 자 요렇게 쓰기도 한다. 자 그래서 등차 중앙의 관계식은 가운데 것을 2배 한 것이 양끝을 더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 이제 자 등차 중앙에서는 자 이걸 많이 씁니다. 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숫자, 즉 이 세 개의 숫자가 등차수를 이룰 때 그 각각의 값을 뭐라고 둘 것이냐.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셔도 돼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아니, 요 세 개가 그냥 등차수이니까 차이가 일정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플러스 D, A 플러스 ED. 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자,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이렇게 두시면 굉장히 귀찮아져요, 문제가. 그래서 가운데 것을 A라고 딱 두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걸 싹 더해주면은 D가 없어지고 딱 A만 남잖아요. 그죠? 이게 계산하기 수월하다고요. 자, 4개짜리 잠깐 건너뛰고 5개짜리. 자, 5개짜리는요. 자, 5개짜리는 자, 또 가운데 A를 두고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또 그럼 한 개씩 더 있어요. 한 세트가 더 있어야 되니까 A 마이너스 2D, A 플러스 2D. 자, 요렇게 5개를 딱 두시고 요걸 싹 더해 주시면 또 D가 없어져 버리고 A만 딱 남는다. 자, 그러면 3개짜리와 5개짜리는 홀수계니까 한 가운데 딱 A를 두고 양변에 더하고 빼고 양쪽으로 쭉 우리가 뻗어나가면 되는데 4개짜리 짝수계다 보니까 얘는 정중앙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 것을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 이렇게 두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면은 이게 얼마 차이 나는 겁니까? 2D 차이 나는 거니까 요렇게도 2D 차이가 나야 돼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D가 될 것이고 요렇게도 2D 차이가 나야 되니까 A 플러스 3D 됐죠? 선생님 근데 요렇게 4개를 두면은 이거는 각 항사의 차이가 2D씩 차이 나는데요? 괜찮다고요. 어차피 등차 수열이니까 그 각 항사의 차이가 무엇이 되든지 간에 항들 사이의 차이가 그냥 일정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각 항들 사이의 차이가 2D로서 일정하다. 괜찮다고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3개의 미지수가 4개의 미지수가 또는 5개의 미지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는 조건을 줬을 때 그 각각의 미지수들을 어떻게 둘 것인지 자 요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등차술에서는 자 뭐가 필요하냐면은 등차술의 합공식이 필요합니다. 자 1항부터 n항까지 자 등차술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그 SN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어떻게? 이때는 자, 제일 첫 번째 A인데 N번째 제일 마지막 게 L이잖아요. 그죠? 얘는 결과적으로 끝항을 알 때는 요 합공식을 써주면 되게 편합니다. 2분의 N 항의 개수 곱하기 제일 앞에 항 더하기 제일 뒤에 항. 굉장히 공식이 편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거는 자 이 n번째 항 이 L이 A1 플러스 N 마스 1D니까 자 요 L 자리에 이걸 그대로 그냥 대입한 겁니다. 자 대입해서 정리한 게 이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언제 쓰는 게 편하냐면은 제일 마지막 항은 모르는데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 이 식을 쓰면 굉장히 편합니다. 공차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요런 것도 먼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등차수인 일반항의 일반형을 봤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 또 뭘 하면 볼 거냐면 자, 등차수열 합의 일반형을 볼 겁니다. 자, 등차수열의 합의 일반형. 자, 어떤 수열의 합, SN이라는 것이 등차 수열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는가 또는 어떤 형태가 되면 이 합, SN은 무조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자, 이게 어떤 모양이냐? 자, 결론부터 쓸게요. 자, 결론부터 합이니까 SN은 AN 제곱
플러스 bn입니다. 반. a는 0 되면 안 되고요. 즉, SN이 반드시 n에 관한 몇 차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2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n에 관한 2차식은 2차식인데, 반드시 상수항은 없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자, 등차수의 합, SN이 등차수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SN이 등차수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기본적인 등차수의 합까지 봤는데요. 자, 여기다가 조금 그럼 여기 지금 교재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등비수를 가기 전에 등차수의 합에서 한 개만 좀 더 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뭘 보고 넘어가야 되냐면은 이런 게 여러분들 실제 문제 또 잘 나오거든요. 자,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이 등차수열 합의 최대 최소는 반드시 상황이 두 가지 상황입니다. 자,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일 때. 거꾸로 첫째 항이 음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 한마디로 첫 항과 공차의 부호가 반대 부호일 때만 이 등차수열합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양수 공차가 음수일 때는 선생님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는 그 등차수열합의 최소값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면 어디까지 더한 것이 그 등차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것이냐? 자, 결론부터 씁니다. 일반항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직전항까지입니다. 직전항까지의 합이 그 등차수열 합의 최대 또는 최소가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양수 공차가 음수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양수, 두 번째는 양수, 계속 양수가 나오다가 공차가 음수라는 것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자, 그럼 가정을 좀 해봅시다. 1항부터 9항까지는 양수고 10번째 항부터 얘가 딱 음수가 나온다고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등차수열인데 1항부터 9항까지는 양수이고 10번째 항에서 딱 음수가 나온다면 10번째 항부터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그 직전 항까지, 즉 9번째 항까지 합이 그 등차수열합의 최대값이 될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고 계산 실수가 없으면은 등차수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제 등차수열에서 등비수열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죠. 등차수열처럼. 자, 여러분 일반항 정리하시고요. 중항 정리하시고 합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등비수열을 뭘 등비수열이라고 해요? 이런 거죠. A1, A2, A3 쭉 가가지고 AN-1, AN이 있는데, 자, 등차수열이 첫 번장에다가 D라는 상수를 더해서 두 번장이 됐다면 등비수열은 R이라는 상수를 곱해서 두 번장, 또 두 번장에다가 R이라는 상수를 곱해서 세 번장 쭉 가가지고 N-3번장에다가 R이라는 상수를 곱해서 N번장 되는 거. 이게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정리했더니 N번장을 N-3번장으로 나눴더니 이게 R이라는 상수값으로 일정할 때 이것을 등비수열이라 그러고요. 이때 이 R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공통된 비. 그래서 공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A2는요, A1에다가 R만 곱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A3는요, 한 번 더 R을 곱해주니까 R 제곱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쭉 가가지고, 결국 A는, 세 번째이니까 R의 제곱이죠. 세 번장이니까, N번장이니까, A1 곱하기 R의 N, 1제곱.
자,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자, 뭐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했지만 마찬가지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an이 자, 3의 n 플러스 1승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첫 항이 뭐죠? 첫 항이 이 an의 첫 항은 그렇죠? n자리 1 넣었더니 3의 제곱 9가 되는 겁니까? 자, 공비는 3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어떤 수열 bn이 있는데 얘가 2에 2n 마스 1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첫 항. b1은 n자리 1 넣었더니 2가 됩니까?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 bn이란 등비수열의 공비는 뭡니까? 2의 2n 제곱이니까 2의 2제곱. 공비는 4입니다. 4. 그냥 단순히 밑에 2가 있다고 해서 공비를 2라고 써주시면 큰일 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등비 중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루면은, 자, 기억납니까?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앙 뭐였었어요? 가운데 끝을 2배 한 것이 양 끝을 더한 것과 같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등비수열은 가운데 양을 제곱한 것이 양 끝을 곱한 것과 같다. 자, 그래서 D제곱은 AC. 자, 딱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등차 중앙. 자, A, B, C 이 순서대로 등차 중앙의 관계식은요. 문제가 같이 섞여서 잘 나오니까 자, 같이 모래시계 딱 정리해 둡시다. 등비 중앙과 등차 중앙을 같이 정리해 주면은 자,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를 이룰 때는 가운데 것을 2배 한 것이 양 끝을 더한 것과 같다. 자, 등비 중앙일 때는 가운데 것을 제곱한 것이 양 끝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여러분들 같이 좀 기억을 합시다. 같이.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진이라 그럴 때는요. 자, 여러분 다른 소리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 유도 과정은 지금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 S에는요. 자, 1 마스 R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1 마스 R의 n승 또는 R 마스 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n승 마스 1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조금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뭘 주의를 하셔야 되냐면 요 지수 있죠. 지수 n 이것이 반드시 더해지는 항의 개수를 의미한다는 거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이런 게 있거든요. 또 자,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쭉 가가지고 2의 9제곱까지 합. 자, 얘는 지금 얘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등비수열 합이니까 자, 공비 빼기 1분의 자, 첫 번째 1 곱하기 일단 씁시다. 첫 번째 1 곱하기 자,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자, 그럼 여기다가 공비 2의 몇 제곱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 2의 9제곱으로 끝이 났으니까 2의 9제곱 쓴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큰일 납니다. 이거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왜? 자, 이게 1은 2의 0승이니까 0, 1, 2, 3, 2의 9승까지 몇 개입니까? 총 10개 하는 거죠. 10개 항. 2의 9제곱에서 끝이 난다고 해서 2의 9제곱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자, 이 항의 개수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2승 2의 9제곱까지면은 항의 개수가 10개 항입니다. 10개 항. 10개 항이면 반드시 2의 10제곱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자, 우리도 마찬가지. 자, 뭐라고 보고 넘어갈 거냐면은 우리 등차수열에서도 뭘 했습니까? 등차수열 합의 일반형 했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등비수열 자, 합의 일반형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SN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 것? 자, SN이 이런 모양입니다. A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제곱. 이게 등비수열 합의 일반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얘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R의 n승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자, 이 R의 n승에서 이 R 값은 음수, 양수, 유리수, 무리수 상관없습니다. 하여간 실수의 n제곱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요. 자, 그럼 요 식에서 가만히 보니까 R의 n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a고요. R의 n승 입장에서 봤을 때 상수가 그냥 a잖아요. 그죠? 그래서 R의 n승의 개수하고 이 상수를 더한 거. 자, 다시 한번. 이 R의 n승의 개수가 마이너스 a고요. 그냥 상수는 플러스 a니까 이게 반드시 더해서 0이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등비수열의 SN이 등비수열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등비수열이었고요. 자, 우리 등차 등비에서 이제 자 마지막으로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 한번 가봅시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 어찌 보면 요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가 자 어찌 보면 이 수열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정말로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등차 등비에서도 나오고 수열의 합에서도 나오고 점화식에서도 나오고 끊임없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 근데 끊임없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얘기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SN을 한번 써봅시다. SN이 뭡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가지고 자, n-1항이 있을 것이고 an이 있을 때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밑에다 한 줄 더 써봅시다. 뭐를요? 이번엔 SN-1을 한번 써볼게요. 자,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었으면 SN-1은 자, 1항부터 어디까지입니까?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죠. 자, 이 두 식을 확 한번 빼버립시다. 자, 빼버리면은 좌변이 SN에서 SN-1이 남고 자, 이만큼이 싹 다 없어져 버리죠. 됐습니까? AN. 자,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기본적인 얘기인 거거든요. 보세요.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면 그쵸? n항이 남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문제였으면 이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관계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 n이 2 이상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왜요? 자, 여러분 n자리 여기 n자리 1 넣어볼래요? 자, n자리 1 넣었더니 A1은 S1 빼기 S0이잖아요. S. 아니 0번장이 어딨냐고 0번장이. S0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를 통해서는 두 번장부터 n번장까지 그러니까 두 번장, 세 번장, 네 번장 요렇게는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장은 못 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장 어떤 수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장도 있어야 되는데 이 첫 번장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A1은 S1이죠. S1이라는 것이 1항부터 1항까지 합이니까 자, 첫 번장은 SN 그 n자리 1 넣어준 거 S1이 첫 번장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는 정말로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단원을 구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는 정말로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SN에서 SN+, 빼서 A는 나왔다. 이 식을 찾았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괄호를 딱 하고 n이 2 이상인 거. 첫 번장은 S1이라는 거 반드시 쓰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등차 등비 수열의 개념 확인을 했고요.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등차 등비 수열 수능 기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10번입니다. 자, 등차 수열 AN입니다. 자, 두 번장과 여섯 번장 빼기 세 번장. 자, 그대로 씁시다, 그냥. 자,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 그랬을 때, 자, A2는요, A1 플러스 D.
자, 이것이 6이고요. 자, A의 6 마이너스 A의 3이라는 것은 A6은요. A1 플러스 5D. 자, 마이너스 자, A1 플러스 2D잖아요. 세 번째는. 자, A1 없어져 버리고요. 3D 이게 12. D는 4가 나옵니까? 자, 요 D에다가 4를 넣었더니 A1은 2가 나오고요. 자, 그러므로 일곱 번째 물어봅니다. A1 플러스 6D니까 자, A1이 2고요. D가 4니까 4, 6, 24. 그래서 26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111번입니다. 마찬가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똑같이 공차를 D라 그런다면요. 자, A1 플러스 A2라는 것은 A1은 그대로 A1일 것이고 A2는 A1 플러스 D잖아요. 자, 그러면 2A1 플러스 D 이 값이 5고요. A의 3 더하기 4항 더하기 5항이라는 것은 A1 플러스 2D 4항은 A1 플러스 3D. 자, 5항은 A1 플러스 4D. 자, 그래서 얘는 3A1 플러스 자, 9D가 됩니까? 자, 이 값이 30입니다. 자, 이 값이 30이니까 자, 3을 나눴더니 A1 플러스 3D가 10입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개씩을 연립 방정식을 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3을 곱했더니 6A1 플러스 3D는 15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 연립방식 뺐더니 자, 이 두 식을 뺐더니 5D가 5. 5D가 아니죠. 5A1이 5. A1이 1이고요. 자, A1이 1이니까 D는 얼마? 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자, 여섯 번째 항 A1 플러스 5D는 1 플러스 15. 그래서 16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단순한 연립 방정식 문제들입니다. 자, 12번, 11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2번입니다. 자, 요 세 개의 숫자가 이 순서로 등차수열, 등차 중항을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가운데 항을 2배 한 것이 양 끝을 더한 것과 같다. 즉, 2 곱하기 로그 4의 a가 1 플러스 3 곱하기 로그 2의 3과 같다는 거죠. 자, 밑을 맞춰야 되니까, 자, 로그 4의 a라는 것은, 자,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a잖아요. 자, 그럼 요 2하고 2분의 1 없어져서 뭐만 남았습니까? 좌변은 그냥 로그 2의 a만 남았고요. 자, 우변은 1을 어떻게 바꾸죠? 로그 2의 2로 바꿀까요? 자, 앞에 3이 있으니까 이 3은 또 올려버립시다. 로그 2의 3의 3제곱. 자, 그럼 밑이 2인 로그끼리 더하기 했으니까 진수끼리 곱하기 자, 2 곱하기 3의 3제곱이 27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로그 2의 a는 로그 2의 이게 얼마죠? 이게 54인가요? 자, 그래서 로그 2 했더니 결국은 a는 5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1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3번 또 마찬가지 등차 수열 합을 SN이라고 그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A1은 더 이상 손들 게 없네요. 그죠?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A4라는 것은 A1 플러스 3D는 A2는 A1 플러스 D잖아요. 자, 플러스 10이고요. A1은 없어져 버리고 D는 2D가 10이니까 D는 5가 나옵니까?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공차는 5인 등차수열입니다. 자, 이때 이 등차수열합 S10인 거죠. S10은 2분의 n이 10. 자, 그리고 2a1 6 플러스 n-1 9의 d. 자, 여러분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 공식 까먹으면 문제 해결이 전혀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계산을 했더니 결국은
55라는 값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제발 공식 외우셔야 됩니다. 자, 114번으로 가봅시다. 자, 또 등차수열입니다. 자, 또 공차를 D라 그러면 자, A9라는 것은요. A1 플러스 8D. 자, 이게 23입니다. 자, 이번엔 S9네, S9. 자, S9는 2분의 9 곱하기 2A1 플러스 N맛은 8이죠? 8D. 자, 이를 약분시켰더니 A1 플러스 4D. 자, 이 값이 351입니다. 자, 구하고 약분되나요? 뭐로 약분되지? 이게 39, 27. 27. 그럼 얼마지? 27. 81? 그럼 이렇게 되나요? 39. 자, 그래서 A1 플러스 4D가 39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또 연립 방정식을 풀었더니 자, 그대로 빼니까 4D가 23에서 39를 뺐더니 이게 얼마가 됩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6이 됩니까? 자, D는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D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A1은 얼마입니까? A1은 55가 되나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다 됐습니다. S5는요. 2분의 자, 5 곱하기 2A1. 2A1이니까 굉장히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110 플러스 n 맛을 4의 d 마이너스 4.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했더니 235라는 값이 나오겠더라 이 말입니다. 자, 좀 계산 좀 복잡했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115번. 자, 115번은 자, 조금 자, 별표를 한번 살짝 하고 넘어갈까요? 자, 이 문제의 특징은 어떤 거? 고정된 두 개의 상수 사이에 뭔가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유형은 고정된 두 개의 상수 사이에 자, 몇 개의 수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라지 AN이 딱 머릿속에서 떠오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 수열을 2부터 통째로 그냥 끝까지 이걸 갖다가 라지 AN이라 그래 보자고요. 자, 근데 이 라지 AN이 등차 수열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라지 A1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 12라는 것은 이게 라지 A1이면 자, 이 12는 자, 총 몇 개입니까? 가운데 K개가 있고 양 끝에 2개가 있으니까 전체 항의 개수가 K 플러스 2개죠. 이게 라지 A의 K 플러스 2가 된다는 거다. 자, 라지 A의 K 플러스 2 이것이 12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때 이 등차수의 모든 수들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차수의 합은요. 자, 2분의 항의 개수가 몇 개? 그렇죠? K 플러스 2개.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 114번에서는 자, 요 공식을 썼습니다. 요 공식이라는 것은 SN이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 마스 1D 이걸 썼잖아요. 그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제일 첫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써버린다고요? 2분의 N 곱하기 A1 플러스 AN 제일 처음 항과 제일 마지막 항을 그냥 더해버리면 그것이 등차 수렴이 된다. 자, 그래서 얘는 제일 처음과 제일 끝을 알고 있으니까 2 플러스 12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그 약분시켰더니 7 곱하기 K 플러스 2입니다. 자, 이 값이 112. 자, 약분시켰더니 7, 6, 7, 42, 16 됩니까? 그래서 K는 14가 된다는 거죠. 자, K가 14면 다시 자, 그럼 이
A의 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A의 16항이 되는 거죠. A 16항은 라지 A1 플러스 15D인데 자 이것이 10인데 이 라지 A1이 2잖아요. 2. 15D는 얼마입니까? 10입니까? D는 자 15분의 10,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죠? 자 갑자기 D를 왜 구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가서 자 문제에서 원하는 A3이라는 것은 근데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라지 AN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 A3이라는 수열은 라지 AN이라는 등차 수열의 입장에서 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장이 되죠. 네 번째 양 라지 A4가 되잖아요. 라지 A4니까 얘는 라지 A1 플러스 3D니까 좀 올렸습니다. 자, 라지 A1이 얼마라고 그랬죠? 2라 그랬고요. 자, D가 3분의 2니까 3분의 2 곱하기 3 해주니까 2가 돼서 결국은 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 115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출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출발을. 자, 뭔가 고정된 두 개의 상수 사이에 안에 자, K개 또는 N개의 숫자를 넣어서 수열을 넣어서 새로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만들어지면은 이 고정된 상수까지 포함해서 이 전체 수열을 라지 AN이라고 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반드시 이 유형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6번입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자, 공비가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공비를 R이라 그랬을 때 R이 양수입니다. 그죠? 자, 이때 자, 두 번장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A2라는 것은 등비 수열이니까 A1 곱하기 R이잖아요. 그죠? 이게 4가 될 것이고요. 자, A3분의 A5라는 것은 자, A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A1 곱하기 R의 4제곱. 자, 약분시켰더니 R의 제곱. 자, 이것이 9분의 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R의 제곱이 9분의 1이라는 것은 R은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자, R이 양수라 그랬으니까요. 됐습니다. R이 3분의 1입니다. 자, R이 3분의 1이니까 자,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했더니 A1이 12가 됩니까? 자, 그래서 답. 첫 번째 A1 구하라 그랬으니까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첫 번째 항이 3이고요. 자, 이런 등비실이 있는데 자, 이것도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A3 플러스 12는 4A2. 자, 그대로 대입합시다. 자, A3은요, 첫 번째 항이 3이니까 자, 공비를 R이라 그런다면 R의 제곱 플러스 12는 자, 4에 자, A2는 뭡니까? 자, 3 곱하기 R.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했더니 자, 3R 제곱 자, 이항시키는 거 12R 플러스 12는 0입니까? 자, 3을 약분시키고 인수분했더니 R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그래서 R 값은 2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입니다. 자, 그러므로 A5 빼기 A4라는 것은 A5는요. 자, 첫 번째 3 곱하기 R 2의 4제곱이며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3제곱입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계산했더니 24라는 값이 나오겠더라 이 말입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그냥 일반항에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자, 118번입니다. 하나, 둘,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 등비 중앙을 써라는 문제겠네요. 그죠? 자, 등비 중앙이라는 것은, 자, 기억나죠? 어떻게? 자, 가운데 것을 제곱한 것이 양 끝을 곱한 것과 같다. 그런데 뭔가 삼각비가 주어져 있네요. 그죠? 자, 삼각비.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얼마입니까?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죠. 자, 사인의 2분의 3파이. 사인의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자, 또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 자, 이게 사인 그래프인데, 자,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고요.
자, 2를 곱했으니까 마스입니다. 자, 그럼 끝났네요. 그죠? 등비 중앙 가운데 거 마스를 제곱한 것이 양 끝을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2분의 k는 4, k는 8이라는 값이 간단하게 나오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모든 항이 모든 항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 일단 등비수열인데 모든 항이 양수가 되려면은 당연히 첫 번째 항 양수가 돼야 될 것이고요. 공비도 양수가 돼야 된다고요. 왜? 만약에 공비가 음수가 된다면 음수가 계속 곱해지니까 그 일반항의 부호가 양수, 음수, 양수, 음수 계속 반복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비수열에서 모든 항이 양수가 된다는 것은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때 등비수열의 합인의 합.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A2, 즉 A1 곱하기 R 10이고요. 자, S4에서 S2를 빼봅시다. 자, 등비수열 합입니다. 자, 수열 합이니까 1 마스 R분의 A1의 1 마스 R의 4제곱에서 1 마스 R분의 A1의 1 마스 R의 제곱을 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조금 살짝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1 마스 R의 4제곱은 합차 공식 1 마스 R의 제곱과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합차 공식 인수분해 되잖아요. 인수분해. 자, 그러면 자, 여기서 1 마스 R분의 A1에 1 마스 R의 제곱을 살짝 묶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묶어내면 자, 여기 앞에는 뭐 남았습니까? 앞에 식에서는 자, 1 플러스 R의 제곱만 남았고요. 자, 뒤에선 마스 1만 남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1 마스 R의 제곱이라는 것도 1 마스 R의 1 플러스 R. 자, 인수분해 되니까 1 마스 R, 1 마스 R 약분돼 버리고 자, 여기서는 A1의 1 플러스 R이 남았고요. 자, 여기서는 뭐 남았습니까? 1 없어져 버리고 R의 제곱만 남았네요. 그죠? 자, 그런데 A1 곱하기 R이 10이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볼게요. A1 곱하기 R의 제곱을 A1 곱하기 R 곱하기 R 그리고 1 플러스 R. 왜? 이게 10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됐나요? R 제곱을 앞으로 살짝 보내서 자, A1 곱하기 R 제곱을 A1 곱하기 R 곱하기 R로 찢었습니다. A1 곱하기 R이 10이라는 걸 쓰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자, 12에 R에 1 플러스 R. 자, 드디어 이제 이 값이 72가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약분시키니까 6이 됐나요? 자, 그러므로 자, R 제곱 플러스 R 마이너스 6은 0입니까? 자, R 플러스 3에 R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R은 마이너스 3 또는 R은 2가 나왔는데 자, 우리는 공비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비 R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공비 R이니까 자, 여기다가 R 자리에 2를 넣었더니 A1은 얼마 나와요? 자, 6이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자, 여기다가 좀 좁습니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자,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S5잖아요. S5. S5는 자, R-1분의 R이 2니까 첫째 항 6, 그리고 또 R 2에 몇 제곱? 5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게 119번 답이라고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자, 이게 6 곱하기 31 돼서 186이 나올 겁니다. 그죠? 자,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자, 그냥 천천히 하나하나 자,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0번 문제입니다. 자, 등비수열인데 마찬가지. 자, 공비, R이 양수랍니다. 자, 이때 첫 번째 항 바로 직접적으로 줬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항 곱하기 세 번째 항 곱하기 네 번째 항. 자, 그럼 이것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A2는 A1 곱하기 R이니까 4R인가요? 자, 또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입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4R 3제곱이죠. 자, 그러면 4의 3제곱이고요. 곱하기 R의 6제곱입니까? 자, 4는 2의 2제곱이니까 2의 6제곱 곱하기 R의 6제곱이죠. 이게 1입니다. 1. 자, 그럼 R의 6제곱이 2의 6제곱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6제곱. 자, 그럼 원래 또 짝수 제곱이니까 R은 플러스 마이너스 원래 2분의 1인데 또 양수라고 조건을 줬으니까 R 값은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첫째 항도 나와 있고요. 공비도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식 구하고자 하는 준식. 1항부터 7항까지 합이네요. 그죠? 1항부터 7항까지 합이라는 것은 S7. S7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R. 첫째 항이 다시 한번 4. 그리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2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7제곱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걸 갖다가 분배를 바로 해버리니까 8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요렇게 곱해주면 8은 2의 3제곱이고요. 2의 7제곱분의 1이니까 뭐 남습니까? 약분돼버리고 2의 4제곱분의 1만 남죠? 마이너스 16분의 1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분을 했더니 자 16분의 127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21번. 자, 여기도 마지막 문제에 별표를 좀 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별표를 하는데, 자, 키워드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자, 딱 두 가지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R의 N제곱, 그리고 1 마스 R분의 A1. 딱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자, R의 N승과 1 마스 R분의 A1.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자, S5, S10이 주어져 있는데, 자, 한번 써볼게요. 자, S5라는 것은요, 자, 1 마스 R분의 A1의 1 마스 R의 5제곱이죠. 자, 이게 8입니다. 8. 자, S10입니다. S10. 자, 얘는 1 마스 R분의 A1의 1 마스 R의 10제곱인데, 오라고 보니까 1 마스 R의 10제곱. 자, 여러분 보세요. 자, 1 마스 R의 10제곱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도 합차 공식이잖아요. 1 마스 R의 5제곱에 1 플러스 R의 5제곱. 합차 공식이니까 자, 인수분해가 되더라. 어떻게? 그러면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1 마스 R분의 A1의 1 마스 R의 5제곱에 1 플러스 R의 5제곱. 자, 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느냐? 자, 이렇게 보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보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8이라는 거라고요. 8. 자, 그럼 얘는 8 곱하기 1 플러스 R의 5제곱이거든요. 자, 이 값이 80입니다. 80. 자, 약분돼 버리면 10이고요. R의 5제곱이 9입니다. 9.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앞에 선생님이 썼던 이 키워드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R의 5제곱이 9가 나온 거라고요. 자, R의 5제곱은 나왔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R 값이 얼마인지 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다고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키워드를 R의 N승이라고 썼잖아요. 자, 무슨 말? R의 5제곱이 나왔으면 그냥 그대로 두시라고요. R의 4제곱의 값이 나오든 R의 5제곱의 값이 나오든 문제에 따라서 R의 6제곱의 값이 나오든 이대로 두자고요. 자, R의 5제곱이 나왔으니 이대로 두고 자, 대신에 여기 이 R의 5제곱짜리에 5만 5가 아니죠. 자, 5가 아니고요. 자, 9만 대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자, 1 마스 R분의 A1이고 곱하기 1 마스 9니까 마스 8이잖아요. 마스 8. 자, 이 값이 8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1 마스 R분의 A1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잖아요. 자,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이 등비수열의 공비 R이 얼마인지 압니까? 몰라요. 그죠?
A1은 얼마인지 알아요? 모른다고요. 자,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딱 두 개입니다. R의 5제곱이 9라는 것과 1 마이너스 R분의 A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 딱 두 개밖에 모르거든요. 됐나요? 자,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 두 개의 값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한번 써봅시다. S15잖아요. S15. 자, S15라는 것은 또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1 마스 R분의 A1의 1 마스 R의 15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걸 한번 살짝 쪼개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1 마스 R분의 A1 알고 있고 R의 거듭제곱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써볼까요? 1 마스 R분의 A1 그리고 곱하기 자, 1 마스 R의 15제곱이잖아요. 1 마스 R의 15제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R의 5제곱이니까 15제곱 보세요. R의 5제곱에 3제곱. 자, R의 5제곱에 3제곱. 이러시면 되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 1 마스 R분의 A1이 마스 1입니다. 마스 1 곱하기. 자, R의 5제곱이 9니까. 자, 1 마스 9의 3제곱.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1 마스 R의 9의 3제곱이라는 것은 앞에 마스를 있으니까 자, 9의 3제곱에서 1을 빼주니까 결국은 자, 728이라는 값이 나오겠더라. 자, 요걸 계산했더니 결국 최종적인 답은 728이 되더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등비수열 문제에서 이 등비수열 합에 자, S의 n이 얼마 SM이 얼마 주어졌을 때 또 다른 SN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자 절대로 첫 번째 항과 공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들을 쭉 써보면 반드시 R의 거듭제곱의 값이 나올 겁니다. 그 R의 거듭제곱이 R의 3제곱일 수도 있고 4제곱일 수도 있고 5제곱일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이 주어진 조건식을 쓰면 반드시 R의 거듭제곱이 나올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R 값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은 1 마이너스 R분의 A1을 구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R의 거듭제곱의 형태와 1 마이너스 R분의 A1 자, 이 두 값만 알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121번 좀 주의를 요하는 문제였습니다.